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시 만납시다에 아주 집념의 사나이 한 분을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어떤 일에 몰두하는 분들을 보면 참 옆에서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이분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서 아마 그 사진 하나에 온 정열을 불태우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것을 흔히 그 외국에 자랑하고 우리의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자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가 애를 쓰고 있는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김정명 선생을 만나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축하드릴 일은 대한민국 문화영화제에서 금관상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이번에 그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경을 참 아름답게 영상에 담은 공로로 해서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축하를 해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정명 선생께서는 제가 뵙기에 그 연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해방등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42이죠. 아, 네. 이 사진은 언제부터 찍으셨어요? 사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찍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설악산을 촬영하기 위해서 설악산에 가서 굉장히 많이 지냈었을 텐데요. 한 10년 다녔죠. 설악산만 한 10년 다니셨으니까. 그 밖에 딴 산은 안 다니셨습니까? 골고루 다닙니다. 골고루 다니십니까? 네. 아하. 근데 특히 설악산에 가서 10년 동안 그 설악산에 심취하게 되신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적인 미가 말이죠. 네. 설악산에 집약에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동양화에서 이야기하는 산수와 네. 같은 절경이 네. 설악산에 가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 수상하신 작품은 몇 미리 영화였습니까? 16mm였습니다. 16mm에 물론 그 천연색이겠죠? 네, 천연색이죠. 네. 이번에 그 수상하신 작품 네. 잠깐 저희들에게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한번. 산이 높아 그 줄기가 기운차고 골은 깊어 맑은 시내가 골마다 수놓는 곳. 이것이 우리의 국토, 우리의 산입니다. 자연은 말이 없으나 너그럽습니다. 자연은 험준하나 풍요롭습니다. 검푸른 산봉우리가 구름 속에 스치며 먼 천상의 섬들처럼 신비롭게 떠오릅니다. 분명 이 세상의 것이지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이 보이는 풍경.
대자연의 형언할 길 없는 오묘한 조화 앞에 인간은 넋을 잃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선녀는 왜 굳이 설악에 내렸을까요? 산천호 열머그가 우리를 반기며 여름의 수렴동 계곡은 깊어갑니다. 이윽고 물소리 차갑던 푸른 계곡에 가을의 황금빛이 스며듭니다. 가을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설악에 가보십시오. 어느 봉우리 하나, 어느 오솔길 하나에도 가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옷과 살을 다 벗어버린 산의 뼈대 위에 흰 눈이 무심히 쌓이고 또 쌓이는 계절. 인적이 끊인 겨울선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뛰는 듯 보입니다. 지금 그 필름을 보고요. 이 설악산이라는 산은 이 갖출 것을 다 갖춘 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이 절벽도 있는가 하면은 계곡도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가 하면 참 기화요초가 아름답고 말이죠. 그리고 사계절이 또 대단히 그 구분이 뚜렷하다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 이번에 만든 작품은 몇 분짜리를 만드셨는지요? 30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30분짜리를 만들었습니까? 그 30분 그 문화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규격이 30분입니까? 아니요,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까? 네. 규정은 없고요. 네. 몇 작품이나 출품이 됐던가요 이번에? 제가 한 10몇 작품, 20작품 가까이 출품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근데 그 아무리 아마추어가 이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그 경지라는 것은 어떤 때 프로를 능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자면은 집념도 대단하고 또 그 기법도 대단히 우수해야 되겠지만은 비용도 많이 들었겠어요? 네.
이 30분 촬영 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인건비는 빼놓고 말이죠. 약 1억여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웬만한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돈이 들어갔네요. 네. 어허. 그러면은 재정적인 뒷받침은 어떻게? 물론 한몫의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요. 한 4년에 걸려서 들어간 4년 네, 동안에 네, 들어간 거니까 네. 1년으로 어디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도 2,500만 원의 경비가 1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달이면 2천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그 경비가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 보조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순수 자비로 하셨습니까? 자비로 했습니다. 어,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 우리 것을 찾아서라는 말이죠. 네. 그 가지고 전에부터 그 전래동화 옛날 옛적 이야기를 네.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요즘에 와가지고 외국에서 네. 좀 각광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 교포 2세들한테 국어 교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수입은 거기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례지만 그 직업은 그러니까 교재를 그러니까 그 뭐라고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 업입니다. 어허. 네. 그러면 그 이 자신의 일은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면은요. 네. 그러면은 뭐 설악산에서 10년 동안 사진만 찍으셨으니 저희 팀 중에 아주 그 아마 설악산 뭐 그 도사다 하는 분이 말이죠. 네. 성명으로 한 분 계신데 네. 성동규 씨라고 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그 소청에서 네. 텐트를 쳐놓고 그 자연의 오모함을 잡으려고 말이죠. 아하. 내려오라고 그래도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얼음이 네. 녹는 과정을 지금이 아니면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네. 폭포가 녹는 과정을 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좀 서운합니다. 네. 그런 분이 그러면은 몇 있습니다. 분이서 같이 찍습니까? 한 서너 분 됩니다. 아, 그러면 서너 분이 같이 그거를 이 사진을 계속해서 찍으셨습니까? 두 분은 지금 산에서 아마 한 달간이면 한 25일간은 살고 있고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3번, 4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 네. 사진을 찍으시고 네. 필름도 만드시고 그러시는군요. 네. 이 어느 한 장면을 이렇게 용화 정상이라고 그러던가요? 용화장성. 네. 용화 장성입니까? 네, 뭐 용어 이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용화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까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말이죠. 네. 그것을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 장소를 사계절로 잡은 거로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게 용화장성인데요. 용화 저- 장성. 네. 네. 저 밑에 보면은 봉정암이 보이죠. 네. 봉정암이 보이고 아, 저게 그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 네. 발가스름한 것이 그 지붕입니까? 네 지붕입니다. 네. 그것이 봉정암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거는 봄이죠. 봄입니까? 네. 네. 봄에는 그 생명력처럼 말이죠. 네. 연초록이죠. 아하. 지금은 여름입니다. 여름 아주 그냥 마치 묵화같이 별 색깔이 안 보이네요. 네. 진하군요. 초록이 검정으로 보이죠. 아하. 네. 이 여름이고요. 네. 지금이 가을입니다. 하. 이게 카메라 앵글은 똑같은 데서 잡은 겁니까? 네, 똑같은 데 잡는데 저 장면을 잡기 위해 가지고요. 네. 그 표시를 해놓고 네. 거기에 가서 맞추는 시간이 꽤 걸리고. 지금 그다음에- 겨울입니까? 네, 겨울입니다. 그다음에 맞춰놔도 말이죠. 그 일기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1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저것이 한 2년이 걸려 가지고 네. 저 사계절을 찍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불과 몇십 초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한 설악산의 한 아름다운 그 풍경을 4번 바뀌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년이 걸렸을 거다.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나가서 그 똑같은 자리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기다리는 거는 얼마나 기다리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물주가 이제 저희들은 산에 가면 말이죠. 네. 하늘에서 사진을 찍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나 못 찍게 해주느냐 하는 그 과정을 네. 하늘에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럴 그 수는- 수밖에 없겠죠. 조건이 안 맞으면은 네. 못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저기에서 여름 장면은 네. 그러니까 85년도 여름에 실패한 것을 말이죠. 네. 86년도 여름에 찍은 겁니다. 그럼 여름에 거기 가서 얼마나 가 계시면서 그 사진을 못 찍었습니까? 저 장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여름.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가장 오래 걸린 것은 어디였습니까? 어, 얼마나 걸립니까? 구름인데요. 구름바다인데요. 네. 그 구름바다가 이른 아침하고 말이죠. 네. 늦은 저녁에는 잘 생깁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빛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구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형태가 이 해일처럼 뭐라 그럴까요? 그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네. 해일처럼 산 등성을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구름이 있습니다. 네. 밀려오는 구름. 네,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한 3, 4년간을 말이죠. 여름만 되면은 그 장소에 가서 대기를 했죠. 지금 나오는 장면인가 보죠? 네, 지금 저것은 이제 네. 깝북 찼을 때고요. 네. 저게 저녁 노을인데요. 네. 저녁 노을에서 햇볕이 구름 사이로 네.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밑에 또 구름이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또 구름이 있는데 그 밑에 구름은 또 피어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기류로 인해 가지고요. 네. 저건 그 설악산의 어느 정도 높이에서 저게 중청에서 남설악 전경이죠. 네. 몇 메타나 올라가야 저렇게 구름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 보통 한 1,500에서 600m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구름이 있는 날은 언제든지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군요. 구름이 모인다는 것은 비가 올라고 하는 징조죠. 네. 지금이 천둥을 잡으셨네요. 번개를. 네. 아하. 이런 것도 일부러 천둥 번개를 포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연히? 아니죠. 의도적으로 많은 애를 먹은 거죠. 저것을 그러니까 저 영화를 만들게 된 동기가 말이죠. 네. 이 금수강산 아이들한테 금수강산 하는데 말이죠. 네. 우리 후세들한테 금수강산이라는 게 뭔가 네.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여튼 강한 마음을 느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것을 잡게 됐는데 그 천둥번개가 없이는 그 자연의 오묘함이라고 그러나요? 네. 우주의 신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흠. 그래서 천둥번개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구름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네. 천둥번개를 일으켜가지고 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천둥번개가 칠 때는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오존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그 공기가 정화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 천둥번개를 느낄 때는 치면은 그 답답하던 마음이 굉장히 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천둥이라든가 번개 몹시 치는 날은 위험하다고 그러더군요. 네. 뭐 높은 나무 밑에도 가지 말아라. 뭐 이제 예를 들면 전선 옆에도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설악산에 피뢰침이 있습니까? 피뢰침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 촬영하기에 겁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안전지대에서 말이죠. 네. 외곽에 성벽처럼 나무들이 서서 있으니까 네. 안전지대에서 해야겠죠. 그저 번개는 얼마나 걸려서 잡으셨습니까? 번개는 뭐 그렇게 힘들이지는 힘들이지 않은 않았습니다. 겁니다. 그러나 그 네. 번개도 그 순식간에 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몇 번 치다가 말면은 그것도 또 잡으려면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요. 네. 올 여름에 다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십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아하. 그 설악산에 10년 이상 그렇게 탐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 가본 데도 있습니까 아직? 한 58개소의 계곡이 있는데요. 계곡만 네. 말이죠. 네. 눈으로는 거의 다 봤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에다가 물어보면은 뭐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못 가보신 네, 것 네, 같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다녀보시긴 다 했지만은 네.
수록은 다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느낌은 못 받았죠, 다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하시면은 설악산에 대해서 완벽한 사진을 다 자료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기 그 영화를 만드는데도요. 네. 저희가 한 3년 반밖에는 시간이 못 걸렸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자연의 오묘함을 말이죠. 네. 영상으로 반도 표현을 못 시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술도 배우고 네, 그다음에 뭐 촬영 기재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네. 해가지고 앞으로 한 4, 5년은 해야지 그래도 좀 더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설악산이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높은 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산 식물이라는 것이 많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 식물에 관한 사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참 그 요번에 영화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솜다리꽃 그 솜처럼 푸룩푸룩 났다고 그래서 솜다리꽃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솜다리라는 말 이전에 에델바이스라고 먼저 알더군요. 보는 분들이 그게 이제 에델바이스거든요. 우리말로는 솜다리꽃이죠. 네. 그것이 그런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 그 갖다 준 뜻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에델바이스는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설악산하고 순수 우리말의 이름은 모르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뭐 우리말도 네. 아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설악산하고 금강산에만 사는 우리나라의 그 특산 식물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금강초롱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금강초롱이요? 네, 초롱처럼 생겼는데 네. 자색빛을 피우거든요. 그 외국에는 없습니까? 학자들이 외국에는 없다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설악산하고 금강산에만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오히려 몰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에델바이스나 그 솜다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데 네. 금강초롱은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인데 그런데도 그거-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드물더라 그거죠. 네. 그 설악산에 가서도 그걸 눈여겨 보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소개가 없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밖에 우리 그 설악산에만 있는 희귀한 식품은 없습니까? 저 식물은요. 식물들이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금강초롱이라는 겁니다. 저것이 금강초롱이라는 것입니까? 저것은 설악산하고 금강산에만 있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있다는 그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입니다. 저것은 어떻게 이 파종은 안 됩니까? 단연초인데요.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연초인데 네. 7, 8월경에 저렇게 꽃을 피우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씨를 받아가지고 좀 재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데요. 네. 네. 저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제비꽃이거든요. 네. 저 꽃이 어떻게 잡혔는가 하면은요. 네. 참 재미있습니다. 저 꽃을 이제 사진으로 담는다는 거는요. 네. 이 설악산을 갈 때 보면은 촬영 장비하고 그 비상식량하고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무게가 배낭 무게가 말이죠. 네. 30kg에서 한 35kg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운동량이 산에 가서 하는 것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말이죠. 네. 그것을 메고 한 30분만 걸으면은 여기가 마비가 옵니다. 개축지가요. 어깨가요. 네. 나비가 오고 그 호흡이 곤란해져 가지고 네. 말이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그 힘들어져 가지고요. 네.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눕게 됩니다. 들어누워 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좋은 게 꽃 호흡이 어느 정도 그 정돈이 되면은 말이죠. 네.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귀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요? 네.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물소리가 들려오면 물소리가 들려오면은 이렇게 눈을 뜨거든요. 네. 그럼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 사이로 그 햇볕이 들어오는 거. 네. 그때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아하. 햇볕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그 이름 없는 들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네. 그 들꽃을 볼 때의 느낌은 말이죠. 그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오늘 저하고의 그 만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느냐 네. 해가지고 카메라를 끄집어냅니다. 아. 카메라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깝게 찍으려고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 렌스든지 이 가깝게 찍는 렌스를 네. 부착을 해가지고 네. 아주 바짝 갖다 대거든요. 네. 갖다 대면은 하나 참 좋은 게 그 어떤 들꽃이라도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뭐라 그럴까요? 뇌를 말살시킨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뇌에서 시킵니까? 예, 뭐 네. 그것이 그렇게 진한 냄새가 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꽃을 찍다 보면 말이죠. 이 꽃은 왜 이런 향이 나느냐? 향이 말이죠. 네. 그걸 느끼다 보면은 그 곤충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네. 그 향이라는 게요. 그래서 곤충들이 또 와야지 꽃가루를 날라가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하나의 그 자연의 신비를 거기서 느낄 때, 그래서 꽃을 좋아하게 되고 꽃을 또 안 찍으면 떠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름 없는 들꽃들이라는 게 말이죠. 그렇게 산에 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네.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호흡도 곤란해야 되고 좀 힘이 들어가지고 쉴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 금강초롱이라는 것은 꽃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 얼마 초롱같이 크지 않습니다. 네. 한 3cm나 4cm 정도요. 네. 그런 것은 금강산과 설악산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좀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번식을 잘 해가지고요. 그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화분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설악산에만 그것이 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불가능하겠지만 말이죠. 네. 참 아름다운 꽃을 네. 발견을 하시고 그걸 사진에 담아서 저희들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희귀 식물도 있고 고산 식물도 있지만은 동물은 없던가요? 설악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물이 한 750여 종류. 아. 그다음에 동물이 동물이 한 500여 종 해가지고 동식물을 한 1230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유네스코에서 아마 그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네. 동물도 많이 있죠. 네. 주로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잡은 거로서는 열목이라든지요. 네. 천연기념물입니다. 네. 그 열목어라는 것은 맑은 물에 산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맑은 물에 삽니까? 열목어가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던군요. 그 애국에서 오신 사진 작가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네. 은어가 사는 거를 갖다가 뭐 댐즈강인가는 굉장히 자랑을 한답니다. 네. 한강에는 지금 아직까지 은어가 없죠. 네. 은어가 살면은 한 뭐 1급수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쏘가리 정도. 네. 근데 열모가 사는 거는 이게 특급수라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이 열모를 확인을 하고 말이죠. 네. 그 물을 마음껏 마십니다. 마음 놓고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것은 뭡니까? 열목입니다. 네. 저게 이거 어느 정도 높이에 어느 정도 이 물에 있습니까? 저희가 계곡에 흐르는 물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여 있는 물에 있습니까?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저것이 그러니까 섭씨 한 14, 5도씨에서 사는 거니까요. 네. 저 열모가 사는 곳은 여름에도 발을 담그면은 아마 몇 분 못 있을 겁니다. 차가워. 겨울엔 어떻습니까? 겨울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니까 네. 얼지는 않겠군요. 위에는 얼고 밑으로는 흐르고 있겠죠. 아하, 네. 네. 이 설악산에만 그 있는 어떤 동물 중에서 이 네 발 달린 동물은 못 보셨습니까? 사냥이라는 것이 말이죠. 뭐요? 산냥. 사냥. 네. 네. 이것이 멸종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걸 한번 잡아보려고 말이죠. 네. 지금 나오는 것이 사냥입니까? 네, 지금 나오는 것이 사냥입니다. 네.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염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어떻게 저걸 발견하셨습니까? 저거를 잡는 데는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 네. 몰이하는 사람이 한 7명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통틀어서 몇 마리나 설악산에 있다고 그래요? 한 20여 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같은. 네. 딴 곳에는 없고요. 우리나라에. 딴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멸종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저게 잘 안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간 네. 사진을 찍으려고 다른 데서 많이 찾았는데 네. 못 찾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내고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몇 번 더 당겼죠 뒤로요. 어허.
네. 근데 저 재미나는 것이 네. 저것이 바위를 어느 정도로 잘 타는가 하면은 말이죠. 네. 이 한 4, 50m 바위를 아마 저가 말로 표현한다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언제였습니까? 이 사냥을 찍은 것은? 86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울 때군요. 네. 어허, 네. 이 설악산에 다니시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장소 뭐 하여튼 물건을 다 통틀어서요. 무엇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물이요. 네. 그 물이 좋으시면은 왜 산을 찾으시는지 바다가 아니면 강이 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라는 게 말이죠. 네. 사실은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하니까 말이죠. 네. 그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영화도 만들고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지만은요. 네. 저거를 보는 분들이 그래요. 그 외국 사람들은 물 색깔이 저것이 정말이냐? 물 색깔이 말이죠. 네. 물이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지요. 물에 대한 거를 말이죠. 네.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네. 물 사진을 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런 물이 이제 열목오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맑은 물이겠군요. 네. 네. 근데 그 참 물이라는 게 이상 같아요. 아마 그 남한강의 그 물하고 말이죠. 네. 북한강의 물하고가 그 맛이 다르거든요. 물 맛이 다르. 네, 물 맛이. 그러니까 네. 물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뭐라고 그러나 화학적이어서 그 산소기호 하나에 뭐 수소기호 두 개로 해가지고 네. H2O라고만 표현하지만 말이죠. 그 맛에 있어서는 네. 뭐 몇 수백 가지의 맛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물의 네. 맛을 보고 네.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과연 좋은 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 네. 근데 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 말이죠. 네. 그다음에 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제가 알기로는 참 그 귀한 물로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뭐 또 많이 다니신 분들은 말이죠. 네. 그 뭐 우유빛 같은 물이라든지 붉은 물이라든지 이런 걸 네. 많이 봐가지고 또 물을 생수가 비싼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아마 서울에서 말이죠. 네. 지금 물을 그 생수를 사잡수는 분들이 많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큰 호텔에서 지금도 설악산 계곡 물을 갖다가 매일 차로 싣고 오고 말이죠. 네. 근데 마시기 위해서요. 그렇죠. 생수로서 말이죠. 네. 그런데 저 물이 지금 바다로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 네. 외설악 쪽 물은. 네. 그다음에 이쪽 내설악 쪽 물은 이제 북한강으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들어오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그 물이 더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바다로 이제 물이 다 나가고 있는데 네. 그 물이 귀한 물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거죠. 지금 아하. 현재로.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저것이 경제성이 말이죠. 네.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앞으로는 그 좋은 물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네. 틀림없이 경제성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후손에게 그 물려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유산인데 네. 저것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알림 캠페인을 벌리기 위해 가지고요. 물이라는 거에서 그 물을 알리기 위해서 물만을 한 편을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물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 물의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물을 이제 그릇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데에 담으면은 색깔이 뭐 무색 그 투명하겠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다든가 흐른다든가 이런 데에서의 색깔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희가 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 색깔을 말이죠. 네. 그 물 색깔을 저것입니다. 저것이 저게 지금 물입니까? 네 물입니다. 물 위에 뭐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소의 이제 웅덩이에. 네, 네. 웅덩이 그러니까 뭐 탕, 네. 소, 담 이렇게 구분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인데요. 네. 저것이 파장에 의해 가지고 알른거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밑 바닥이라든가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물 색깔이 저렇게 변한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다음에 저 물은 말이죠. 네. 그 장수대 앞 계곡물인데요. 저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데입니까? 네, 괜찮은 데입니다. 저희 아이들인데요. 저 네. 아이들이요. 지금 네. 현재 뭐를 하는 건가 하면은 병 조각이 깨진 게 있어가지고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것이 네. 병 조각을 말이죠. 저는 그 맑은 물에 왜 들어가야 하는가 사람이 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기에 병 조각을 버린 사람이 또 있군요. 네, 참 어린이들이 그 병 조각을 어른이 버린 것을 주스러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죠. 그럼요. 네. 네. 그 어린이들이 저 주스러 들어갔다 또 다치면 어떡합니까? 아, 물이 맑으니까 보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죠. 물이라는 거 굴절되기 때문에 얼핏 이게 잘 잡히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나온 데. 이게 가야동 계곡입니다. 네. 가야동 계곡인데 설악산에는 그 계곡이 많거든요. 네. 그 계곡의 한 그러니까 58개의 계곡 하나하나가 말이죠. 네.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말이죠. 네. 마음속으로 한번 보는 멋을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만족지 않으시고 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좋은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시겠죠.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설악산에 사시는 분을 제외해 놓고는 네. 설악산을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을 다녀보신 것 같은데 그 산세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세 참 재미나는 말씀이신데요. 네. 설악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 그 동양화 그림을 보고는 산수화라고 합니다. 네. 내국 풍경 그림은 풍경화라고 그러죠. 그렇지요. 네. 예. 그래서 왜 저도 산수화하고 그 풍경화가 있는 표현을 하는 건가를 말이죠. 네.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네. 그 속에는 또 그 흐름이라고 그러나 맥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것이 참 재밌게 깔려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풍경화 속에는 이 들판이 나오면은 풍차가 나옵니다. 꼭. 네. 그 다음에 초지가 나오면은 뭐라고 할까요? 목장이 나오고 말이죠. 네. 바다가 나오면은 범선이 나오고. 네. 그런데 그 동양화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수화라는 거는 말이죠. 네. 산수화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것도 없죠. 보면 네. 계곡을 하나 넘어서 보든지 네. 밑에서 우러러 보든지. 그래서 네. 그 뭐라 그러나요? 산수화에서는 그 우리의 조상들은 보면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배우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거지. 네. 정복하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 천불동 고개인데요. 네. 설악산이라는 게 저렇게 네.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바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즐겨 찾는 게 그 산수와 같은 그런 구도입니다. 네. 아하. 저게 봄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이 봄의 장면인데 저 연초록 한번 보십시오. 네. 실록이라고 그러나요? 네. 저것이 네. 우리가 뭐 봄이면 쭉 갔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2, 3일 정도로 변합니다. 색깔이. 아하. 네. 그렇게 빨리 변해갑니다. 네. 네. 변해가고 그러니까 바위와 구름과 말이죠. 네. 그 바위에 뭐라고 할까요? 타는 그 소나무들 네. 그 뿌리를 내리면서 말이죠. 앙칼지다 그러나 어떻게 한스럽다 그러나 네. 이런 것들이 이 설악산을 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것이 지금 저 보이는 장면, 저 네. 장면도 말이죠. 봄이면은 어떨까, 여름이면은 어떨까, 가을이면 어떨까, 또는 눈이 쌓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기 지금 나오는 장면이 설악산에서 제일 험하다는 이제 공룡능선의 공룡능선입니다. 네. 근데 저게 여름인데요. 네. 지금 나오는 곳이 여름인데 뭐가 첩첩 산중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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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 2, 3일마다 그 예를 들어서 설악산의 그 나무라든가 풀의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오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자주 가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낯익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집에 오래 살면 그 동네가 이제 또 자기 집 같이 느껴지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낯설음이 없어지는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죠. 오를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아하, 그것도 또 신기하네요. 계절의 변화라든지요. 네. 자연의 그 신비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설악산을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네. 이 마음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참 저는 그 어린이들 그 교재를 만드는 업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말이죠. 그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어 가는데요. 아, 그 우리는 아마 자랄 때 부모님들한테서 그 자연을 관찰하는 법이라든지 네. 그 멋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워야지 좋습니까? 그 우리 그러니까 후세들한테는 네. 그것을 가르쳐 줘야겠는데 이 산세만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 지형적으로도 외국하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 백사장을 끼고 파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지형일 거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이죠. 그 등반하는 분들에게 뭐 이 평소에 주의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설악산만 해도 지금 4천 5천 되는 그 외국의 산과 비교해서는 아주 작은 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조난당하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보니까요. 많죠, 네. 지리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등반하다가 그런 경우는 안 당하셨습니까? 많습니다. 네.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네. 그 주로 그 구름 사진이라든가 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사진 이런 거를 며칠씩 거기 있다 보면 그러면 날씨가 아주 많이 변하는 데니까요. 산을 좀 알기 때문에 말이죠. 네. 준비는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설경을 찍으러 들어가 가지고 폭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설을 만나 가지고 이틀 계획을 세웠는데 일주일도 걸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피신을 합니까? 그 안전한 그러니까 대피 장소에서 비박을 하는데요. 비상식량이 그래서 꼭 들어 있습니다. 배낭 속에는. 아. 비상식량이 들어 있으니까 그 겨울철이면 그 설악산이 굉장히 영하로 내려갈 텐데요. 온도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 기온이 너무 내려가 가지고요. 네. 뭐 카메라도 샷다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고 너무 추우면. 촬영기도 다 얼어붙고 그래서 아주 좋은 장면을 못 잡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행을 하는 분들이 말이죠. 네. 그 위험한 고비 같은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기시는지 네. 이왕에 뭐 이 사진을 위주로 해서 오늘 말씀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나오신데 따라서 좀 얘기를 자세히 해주시면은 많이 그 설악산을 찾는 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산행을 하는 거 보면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유감입니다. 네. 유감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마 설악산에서 대청봉을 올라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나는데 그분들한테 그 갔다 온 이야기를 네. 하라 그러면은 대청봉을 올라갔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참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은 당신을 무엇을 봤느냐? 봤느냐. 설악산에 가가지고 앞사람 그러니까 뒷배낭하고 네. 그 등산화 뒤꿈치만 보고 온 거 아니냐. 네. 근데 산이라는 거는 네.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네. 그 품 속에서 말이죠. 네. 자연의 품 속에서 음미하는 멋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다음에 그 또 그 뭡니까 재면하는 분들이 말이죠. 네. 작년 여름의 경우인데요. 네. 수림동 대피소에 앉아 있는데 두 부부가 올라오는데요. 네. 이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덥습니다. 네. 숨이 차고 말이죠. 뒤에 아기를 업었는데 그러니까 한 뭐 두 돌이 안 된 아기입니다. 네. 이제 구경을 해가지고 아기를 업고 다녀왔는데 아기가 처음부터 찡얼거리더래요. 네. 그러더니 이제는 조용하대요. 네. 옆에 보니까 거의 얼어 있는 상태예요. 동사할 뻔했어요. 그런 애라든지 그 네. 12선녀탕에서 그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계곡물을 이렇게 건너뛰다가 네. 미끄럽습니다. 입기가 네, 네. 물이 많을 때 네.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응급처치를 뭐 피바다가 돼 가지고요.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네. 이 사진을 찍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첫째 네. 자기 기분이요. 네. 좋아야 뭐가
보일 것 같은 기분에 말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면은 사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저희가 뭐라 그러나요? 그걸 응급처치를 해주고 네. 구해주고 네. 이렇게 다니까 그런 일들은 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준비가 없이는 산의 그 겨울철이라든가 그 폭우가 내리는 계절에는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젊은이들이 나오셨는데 이 산에 대해서 또 그 우리나라 절경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어요. 이 참 조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자, 오늘 질문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우선 좀 알아볼까요?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어느 쪽부터 제가 얘기를 할까요? 어느 분이 먼저? 네. 뭘 우리 김정명 선생께 물어보고 싶으신지 어디죠? 네. 설악산에서의 그 야영할 때의 느낌은요, 보통 산에서의 그 받는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느낌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야영을 할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야영 참 멋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등산객이 많이 모이는 데는 말이죠. 네. 그 좀 인심도 흉악하고 좀 안 좋은 것이 많이 보이지만 네. 말이죠. 거의 그 심심산골로 들어가서 야영할 때 보면은 말이죠. 그 계곡 물소리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바람을 스치는 나무 잎의 소리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거라든지 네. 또 조금만 그 텐트 밖에서 하늘을 보면은 네. 그 주먹 덩어리 같은 별들이 말이죠. 네. 반짝반짝하는 걸 보면은 네. 뭐 마음의 뭐라고 그럴까요? 안식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런 느낌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 네. 야영을 하는 게. 네. 또 단 분, 네. 그동안 쭉 작품을 해 오셨는데요. 네. 저 어느 정도에서 작품 세계 경지에 도달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전 아직까지도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인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70년도부터서 사진기를 메고 말이죠. 사진을 찍은다고 다녔는데 집사람이 하루는 한 5년이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진을 자꾸 내버리는 거를 찍으면 내버리는 거를 왜 찍느냐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좀 저 마음에 드는 게 좀 있다 그러면은 그거 모아놓은 것의 한 30배 내지 30배 이상을 아마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아직까지도 뭐 작품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데 말이죠. 네. 저 마음에 드는 거를 잡으려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 우리 김정명 선생께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사진을 찍으실지 몰라도 그 집념이라든가 목표에 항상 미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분 같아요. 만족스러운 것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찍으면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보는 저희들은 즐겁지만 말이죠. 질문이 하실 거 있다고 그러셨죠? 네. 아까도 그 병조각을 줍는 아이들 사진이 잠시 나왔었는데요. 산을 아끼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그 산에 오르는 관광객들의 행락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좀 저 생각에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어떻습니까?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자기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말이죠. 네. 그 영역이라는 거는 아마 차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2km가 안 넘을 겁니다. 아, 그만큼 차를 타고 많이 깊이 들어갑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2km 정도면 깊이도 안 들어가죠. 많이 가야 그분들이 2km 정도 갈 겁니다. 아, 2km 가서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네. 차를 못 타고 가는 거죠? 놀다가 네. 나오는 건데요. 네. 그분들이 그 2km만 많아야 2km인데 2km만 그 자기가 놀던 네. 그 쓰레기들을 네. 주스가 차에다가만 실으면은 네.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계곡에 버려져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병조각이라든지 쓰레기 종류가 차를 가진 분들의 게 많으니까 네. 좀 다시 생각 한번 해볼 문제죠. 네. 이 그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짐이 무겁다든가 이래가지고 병 같은 거 막 버리고 오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디에다 한 군데다 모아서 이렇게 버리도록
이렇게 만든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도 있고 개몽도 많이 하죠. 아하, 그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아마 점점 나아질 네. 것입니다. 네. 또 딴 사람 누구 있었죠? 네. 설악산을 많이 찍으셨다 그랬는데요. 설악산 외에 우리 것에 대해서 다른 쪽 분야에 관심 가는 분야는 없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피는 꽃이라든지요. 네. 우리나라의 새라든지 우리나라의 지형과 애국 지형과하고 비교하는 거라든지 네. 우리의 전통미라든지 네.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또 질문하실 분이 있다고 그랬죠? 네. 예, 설악산을 오르내리시면서요. 자연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터득하셨다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특히 자연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신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설악산을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음으로. 네. 그래서 설악산을 제가 간다는 거는 네. 신비 그 자체를 알러 가는 거고 느끼러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 지금 그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설악산을 봐야 한다 하는데 그 저희들이 그 말이 들리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자꾸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 그러니까 여름에 말이죠. 네. 기회가 있으면은 네. 계곡에서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만 생각을 갖고 들으면 말이죠. 네. 물소리도 깊은 물소리와 얕은 물소리가 구분이 됩니다. 네. 그 물소리와 또 그 뭡니까? 바람이 미풍을 건드는 소리. 네. 그러니까 바람이 나무 잎을 스치는 소리. 네.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산새들의 소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기 마음에 와서 닿을 때는 네. 뭐가 느낌이 오겠죠. 우리가 혹시 또 이 마음으로 다 산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 선생처럼 마음으로 설악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많으면 그 찍으신 교재라든가 사진이 또 더 눈에 차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후세들한테 말이죠. 네. 우리 것이 어떤 거고, 네. 우리 산세가 어떤 거고, 네. 금수강산이 어떤 거고 네.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네. 그 부분의 작업만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이 동료 일행들은 아직도 설악산에서 텐트를 치고 좋은 그 자연의 절경을 잡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 가운데 이게 좋은 자료, 그동안에 10여 년간 모으셨던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감 없이 보여주시고 우리나라의 그 산수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 것 같은데 몸 건강히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으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10여 년간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연유산을 그대로 그림과 사진에 그리고 필름에 담아오기를 10여 년 하신 아마추어 사진 작가 김정명 선생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